하동서당 폭력 사건입니다. 밝혀질수록 경악을 금할 수 없는 하동의 한 서당에서 일어난 이 폭력 사건. 먼저 이 사건 내용부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발생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론가님 한번 짚어주시죠. 자,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짚기는 정말 힘든 사건입니다. 너무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렇죠. 너무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돼서 다만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기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내면서 얘기를 진행해 보면 얼마나 황당한 사건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감옥처럼 갇혀 있었던 곳에 문을 뜯고 담을 넘어서 10시간을 하염없이 걸어간 거예요. 10시간이나요? 예, 무려 34km를 걸었다고 나중에 보니까 알려졌어요. 근데 네. 이게 깜깜한 밤중에 걷기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걸어가서 먼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갖다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가자마자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문자 메시지를 받자마자 그냥 자기 아들이 있는 서당으로, 경남 하동인데 여기로 이제 달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실태를 보게 된 건데 한마디로 자신이 알고 있던 그런 서당이 아니었던 거죠. 네.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윤리교육과 예의교육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학교에서 오게 되면은 나머지 학습들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기숙형 학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대안학교 같이. 그렇죠. 하는 거죠. 대안학교라고도 자신들은 그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안학교 얘기를 조금 꺼내드리면 공적인 교육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네. 교육을 시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학교를 보통 대안학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말은 학교지만 이것 좀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학원으로 관리되고 있거나 기숙형 무슨 교육기관 정도로만 되는 것들이 많고 정식으로 학교 인가를 받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라고 우리가 말하려면 학교 인가를 정확하게 받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이 서당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인가가 전혀 그렇죠. 없이 그냥 기숙사 혹은 학원 형태로 진행이 됐던 곳들인데, 근데 이 곳에서 빈번하게 폭행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폭행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더 경악할 만한 일은 명분은 이제 예절교육, 예의교육, 인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노동을 착취하고, 네. 그래서 심지어 그냥 노역 비슷하게 일들을 갖다 시킨 거예요. 학교에 건물을 막 짓는데 이들을 갖다 동원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충분하게 이렇게 그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를 가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대물림되다 보니까 학내에 서열들이 있는, 그래서 위에 선배가 아래 후배들을 폭행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처음에 이 서당을 탈출했던 A군의 아버지가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인근에 있는 서당들이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다들 안고 있었다. 아이고. 여기까지 밝혀지게 된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평론가님 충격적인데요. 아니 예.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그런 걸 강조하시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서당에서 예. 이런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예. 평론가님, 그럼 서당 전체가 사실 폭력에 가담한 것 같이 보여요. 서로 예. 폭력이 폭력을 낳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렇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이 수사는 이런 비리들이 밝혀진 다음에 경찰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서당과 그리고 도교육청, 또 그다음에 하동군청 등등의 상황들을 갖다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경남 경찰청에서는 이 교육청과 하동군청 등의 도움이 없이는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긴밀한 협조 아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기숙형 서당으로 입소해 있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특정이 되겠죠. 그렇게 네. 혐의가 특정이 되면 그 특정되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게 될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관련돼 있는 범죄들을 따져보게 될 겁니다. 가령 교육청에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방기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서당에서 교육청과 뭔가 결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또 행정군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은폐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들도 함께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어서 이 하동에는 현재 14개의 사당이 운영 중이라서 이 14개의 사당 전체가 사실은 수사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서당들 중심으로 수사는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전수조사, 뭔가 그 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필요할 것 같은데 과거에 폭력이 가담을 했어도 퇴소한 학생들은 또 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사에 대해서의 어려움들을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선 지금 현재 A군이 그 서당을 탈출해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한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 A군의 케이스서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언론들이 취재를 하면서 또 이 A군 사례가 나오니까 그 인근 서당들에서도 자기도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신고들이 막 들어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 시점 이후에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단 지금 그 이 서당에 예전에 서당에 입소를 해가지고 후배들을 폭력했던 그런 전력이 고발이 된다고 해도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건이 벌어진 시점서부터는 그 친구들이 폭력을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사 대상에 일단은 포함이 안 된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비난과 또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신 그 연예계를 더 떠들썩하게 했던 학폭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치, 학폭 미투가 지금 문제죠. 이미 10년, 20년 됐는데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들끓고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이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들에 맞춰서 범위를 더 넓혀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악화되어 있어요. 이거 그렇죠. 관련해서 다들 너무 굉장히 공분을 하고 있는데 전 한편으로 지금 피해자의 상태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굉장한 트라우마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 피해자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피해자는 구체적으로는 한 3가지 형태의 구조적인 폭력에 시달렸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서당 자체에서 그렇죠. 자신들이 교육을 명분으로 하면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뭐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도 폭행입니다. 가령 강제 노역 중에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생각했던 게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그런 시점에는 심지어 20톤 정도 들어가는 물통에 가득 채워야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학생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학생들이 그 배움을 하러 오는 곳에서 이게 예.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대한학교에서 일정한 노동을 교육 방식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제 딸들도 대한학교 출신인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렇게 텃밭 노동 같은 걸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진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농사라고 하는 것을 교육의 측면에서 체험을 해보는 정도에 그렇죠. 그쳐야지. 주객이 지금 전도된 거죠. 그렇죠. 20톤짜리 물통에다가 물을 갖다 기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다는 것은 나무마다 구멍을 뚫어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관찰을 하고 기다렸다가 그걸 다 떨어진 다음에 가서 날라요. 이런 일인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폭행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 피해를 입었고요. 또 2번째가 거기 있는 그 선배들한테 피해를 입었잖아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때리고 그리고 후배들이 거기에 대한 반항을 하지 못하게끔 구조적으로 그렇죠. 관리를 억압되어 했습니다.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선배들이 선생님들하고 또 담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들이 아예 그 선배들한테 하급생들을 갖다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가라는 걸 묵인해 주기도 했어요. 이런 폭력들이 또 구조적으로 있었던 데다가 또 하나 이 그 학급 동급생들 사이에서도 폭행들이 굉장히 잦았어요. 네. 서로가 이러한 상태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말 내가 짓누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조적인 폭력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가장 약한 사람에게 이 폭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교사, 선배, 그리고 동급생 중에서 힘센 그런 친구들에게 삼중으로 피해를 입은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대인관계에 대해 엄청난 그런 장애를 갖게 되고, 그럼요.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폭행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지금 이 21세기에도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뭐 수면제가 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 측면에서 철저하게 교육청 등등에서는 이에 대한 조직적인 어떤 지원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런 피해자에 대한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뭐 경제적인 지원을 덧붙여서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또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가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되니까 뭐 네. 이런 가해 사실 지워달라 뭐 이런 얘기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폭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고, 그러니까 일부 일탈적 행위들에 의해서 생겨난 실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학교 측으로 돌아오는 그런 책임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또 개개인들도 일탈이었다, 뭐 욱하는 감정을 갖다 다스리지 못해 생긴 아주 비일상적인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그 폭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바깥으로 나가는 어떤 이미지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서당들이 전부 다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으로 나갈 때 이것이 그냥 절제되지 않은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모두가 그 책임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히려 이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하는 데들에게 제한을 던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의심스러운 것이 이런 일들이 전혀 들키지 않고 지금 수년간 진행이 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근의 경찰이라든가 혹은 인근의 교육청, 군청 등등의 무마가 있지 않았을까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평론가님이 말씀 주신 사항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폭력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많은 서당에서 이런 폭력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밝혀지지가 않았던 거죠? 뭔가 누군가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당에 와서 있는 아이들이 대개 어떤 아이들이었는가? 사실은 가정이 해체되어서 그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가까이 관리를 하면서 학교에 보내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상당히 그렇군요. 많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 특히나 맞벌이 부부들이 같이 일을 하지 않고는 가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해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그 가정 내에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이들의 자녀들이 거의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몰라서 이제 이 서당에 가면은 예절 교육이랑 등등을 갖다 받을 수 있고, 동시에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그런 학교에서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굉장히 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부모들이 이제 앞장서서 이 문제를 밝혔다간 당장 그 아이들을 자기가 직접 케어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강력하게 서당에다 항의하고 이 얘기들에 대해서는 밖으로는 잘 알리지 않고 하는 일들이 반복돼 왔던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따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철저하게 바깥으로 이 얘기들이 나가는 걸 막았습니다. 지금 이 서당의 상황을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세콤과 같이 일종의 보안 장치들을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보안 장치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도둑들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안에 있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좀 말도 안 되네요. 수용소 같은 형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용소 같은 형태에는 특히나 외부로 뭔가를 알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철저하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그런 억압 체계. 이 억압 체계는 가장 밑에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하급생이라고 보이는 아이들에게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의지조차도 못 갖게 만드는, 나중에는 완전히 수동화되는, 그래서 그냥 절망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게 만들거든요. 폭력을 통해서 절망이 학습화되어 있는 경지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들은 자기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나는 말썽 부리지 말고 좀 덜 맞으면서 여기서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 안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과오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정말 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바깥으로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고발한다거나 할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이든 혹은 군청이든 그들은 마땅히 할 일을 했는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요. 이들은 여태껏 어디는 학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고, 어디는 또 기숙 시설이기 때문에 군청이 담당해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다른 데는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 행정 감시를 해야 되는 교육청과 군청은 자기 책임을 떠넘길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들이 우선적으로 있었어야 되는데 방치해놓고 있었다는 그 책임들은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평론가님이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서로 교육청도 그렇고 군청도 그렇고 지금 책임 떠넘기기에 지금 급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폭력이 자칫하면은 더 큰 상해, 나아가서 살인까지 그렇죠.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더 중한 범죄의 예비 단계에 지금 그런 그친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뭔가 제도권에 편입이 돼야지만 어떤 뭐 행정처분 가능한 건가요, 지금? 근데 이것도 저는 좀 답답해요. 자,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시니까 알겠지만 자신들이 신고를 할 때 제대로 학교 관련 법에 따르겠습니다. 또 학원 관련 법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을 강제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렇지만 교육청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나가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고, 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학원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언제까지 학원으로 등록해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때리고, 안 되는지 계속 들어가서 감시하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책임을 갖다 논하니까, 지금 여기는 학원이기 때문에 교육청 가세요. 여기는 기숙시설이기 때문에 군청 가세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이들을 법적으로 정체성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학원이면 학원, 그다음에 기숙시설이면 기숙시설, 그걸로 딱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미비되어 있는 입법들을 혹은 뭐 각 군단위에서라도 자신들이 그 조례들을 바꿔서 이들을 갖다 관리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 전에라도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갖다 해서 과거에 있는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명백하게 나눠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최소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적절한 후속 조치들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하는데요. 아니 교육청, 군청 이렇게 지도와 편달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사실 이거 내 일인가, 이걸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찾아다니는 예. 게 아니라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예. 이건 저쪽이 해야 되고 이렇게 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평론가님,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폭력 사건, 뭐 이런 서당, 이런 학교 내에서의 폭력 사건 계속되고 있는데 대응책을 마련하고는 있어요. 우리도 나름 뭐 교육도 한다고 하고 뭐도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이유 네.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저는 사회가 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곳들이 너무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 서당이라는 형태가 일정한 교육의 한 분야를 담당하게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그럼요. 예. TV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서당 같은 그런 구조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예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청학동의 서당 이런 데가 소개를 되면서 유사한 곳들이 생겨나기 붐이 시작했고, 일었죠. 맞아요. 그리고 또 대안학교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일부 가져가게 되면서 거기가 더 붐이 일어나서 지금 하동 같은 경우만 해도 16군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나섰고, 법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입법을 하기 위해서
군 의원들 또 그 광역 의원들을 설득해서 그런 준비들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 것이죠.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유사한 업태들이 만들어지면 그 업태들이 담당하고 있는 비어있는 구석들이 있거든요. 이 구석들이 왜 생기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그 행정적인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야 돼요. 가령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이런 서당 같은 곳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돌봄이라는 명목으로 폭행이 자행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하동군 같은 곳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군으로 들어오고 있는 아이들을 잘 케어하기 위한 그 행정력들을 더 먼저 서비스를 했더라면 이런 것들은 생길 수가 없죠. 그럼요. 예, 여기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여기다 맡겼어요, 아이들을. 근데 하동군 같은 데서 먼저 나서서 이런 것들을 공공 운영을 한다던가 돌봄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갖다 좀 해결해 준다던가 했었으면 하동 자체의 공공 서당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색다른 대한 교육 시설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은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렇지만 적극적 행정의 필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맞습니다. 저도 평론가님 의견이랑 정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왜 이 학생들이 돌봄이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려졌는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뭘 했는가. 정말 공공의 도움이 어떻게 보면 더 절실했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교육에서 튀겨나와져서 이렇게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서당으로 보내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자체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했어야죠. 그럼요.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어떻게 어른들은 손을 놓고 있었는지 너무 정말 법에만 뭐 몰두해서 이건 학원법이라 아니에요. 이건 기숙학교라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내 일에 쳐낸 건 아닌지 좀 어른들이 반성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만 그 군청이나 교육청에서 신경 썼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어떤 거라고 게 생각하는데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하고 있잖아요. 이런 학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일정 정도 공적인 영역 안에 들어오고 있다면 네. 무상급식의 체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감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교사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 적절하게 그 교육받은 교사를 파견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교사 파견 시스템 안에만 들어와 있어도 또 우리가 여기 적절하게 너희들 이렇게 교사를 데려다 쓰려면 우리가 공공에서 월급을 주니까 너희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여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민간 영역에 넘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건 사업체입니다. 이렇게 그 안하무인으로 나올 수 있게끔 했던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만은 전적인 민간에 맡겨두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학원들도 다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학원들 운영하지 마 이렇게 명령도 내릴 수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대신 지원금을 갖다 주면서 대신 이 지원금 받으려면 너희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따라줘야 돼. 이런 형태의 그 긴밀한 어떤 관계들을 좀 맺어놨었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당 관련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시게 되면서 예. 너도 나도 대응책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랑 교육청도 갑자기 바빠졌어요. 맞아요. 이제 갑자기 지금 일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대응책들 나오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서당에서 이제 관할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이제야 거죠. 왜 들었을까요? 이제서야. 예, 경남교육청이 왜 이제 그래서 들었을까요? 하동서당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내 위클래스 등등을 그 지원을 해서 학원에 대응할 수 있는 서당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신설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건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그 돌봄을 그 공공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은 좀 어렵겠지만 우선 특별하게라도 그 편제를 해서 문제가 된 서당들은 영업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거기서 케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좀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들이라도 지금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은 실효성
있을 네. 것이라고 보나요? 이게 재발되지 않으려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예. 보세요? 사실은 지금 당장 내놓는 그런 대책들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제 수사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부터만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어떤 군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도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을 크게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걸 알아보겠다라는 정도인데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전부 구출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그런 대응들을 지금이라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부모들한테만 무조건 떠넘기고 이거 외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떠넘기고 이래서는 어디 가서든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 하동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고장의 이미지도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예요. 더 이상 내일이 아니다, 손 놓을 게 아니라 이런 서당 관련해서 사업이 육성이 된다면 빨리 그에 대한 법률을 마련했어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법과 제도 안에 편입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우리 인식 개선들 꼭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탑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